정치적 원외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요새는 뭐가 어디에 호기심이 생기세요? 지금 저는 그동안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책도 좀 보고 네. 그랬는데요. 요새는 이것저것 조금씩은 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두루두루. 최민희 의원께서는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민주당 쇄신? 네, 일단 지금 민주당은 원래 선거 지고 나면 큰 일이 있고 나면 작은 일도 있는 거라 선거 지고 나면 이런저런 당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네. 그게 아마 이번 주 내일 모레인가 박홍근 그리고 박광원, 이원욱 세 분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가닥이 잡히죠. 가닥은 잡히는데 민주당의 쇄신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우리나라를 이끌지도 이 부분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 용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산 시대에 모든 게 좀 묻혀 있습니다. 물론 소통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다.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겠다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듣고 올까요? 지금 1조 원이 5천억이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군 주요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럼 군사 시설은 어디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이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무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어떤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 어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이게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을 써온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정신적 교감이 중요하다. 철학과 결단으로 이 문제를 결단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용남 의원님. 예.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입니다. 예. 지금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때고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또 언론과도 허니문 기간입니다. 야당에서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발목 잡히기로 그냥 비판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용산 이전 여기에 이렇게 크게 힘을 쏟는 거에 대해서 당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사실은 힘이 가장 쓸 때야 취임 초기고 아직은 취임을 안 한 당선인 신분이니까 실질적인 힘은 없죠. 다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때죠. 당선인에 대해서.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용산 이전은 저는 그전부터 지금 청와대
구조를 바꾸는 거를 주장을 해왔어요. 네. 대통령 집무실 옆에 명칭도 뭐 여민관 됐다가 위민관 됐다가 뭐 다시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을 대통령 집무실 옆에 다시 지어서 일하는 공간으로 꾸며야 된다는 거는 제 오래전부터 소신인데 용산 이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큰 변화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 청와대는 늘 경복궁 뒤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그게 궁의 일부잖아요. 경복궁의 일부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임금이 머물던 곳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통령이 있는 곳 그게 청와대고 지금의 위치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큰 변화라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시도해보는 것도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단순 이전 비용 496억이면 이번에 산불 피해 받으신 분들이 집을 다 잃었잖아요. 그 집을 다 한 채씩 잘 지어줄 수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당선인이 민생을 챙기는 당선인이라는 정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이미지를 주려면 차라리 그 돈을 산불 피해 전액 지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상 반대인데요. 이유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서 조금의 안보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다.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청와대 이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집권 이후에 하셔라. 왜냐하면 청와대에 NSC 회의가 있기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국방부 이전이 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될 것이라는 요지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비비건 무슨 돈이건 혹은 국방부 이전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거 계속 끌지 마시고 사실 청와대의 저런 게 상식적으로 공감이 되는 얘기라서 당선인을 좀 설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와대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뭐 민주당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과 여민관을 같은 공간 안에 꾸미려면 어차피 그 신축 비용도 50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어차피 비용은 그 돈 이상 들어가요. 지금은 아니요. 국방부 청사에 이사를 가는 개념이고. 네. 인수위에서는 5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상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새로 지어도 500억 이상은 든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 돈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7천억 이상 들여서 개보수를 다 해서 앞으로 20-30년 더 충분히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민주당 정부에서 500억 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시니까 조금 낯섭니다. 그건 별개의 얘기라서 그렇고 우선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여민관 그 비서실장 바로 위층에서 직무를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뭐 자전거 타고 가야 된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이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재구조화 부분은 그 저희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필요하면 하는 건데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3763님께서 사람은
절대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득 말입니다. 아, 그렇죠. 서민아님, 개인집 이사할 때도 최소 6개월, 1년은 검토하고 집과 부동산 수고 돌아보고 계약하는데 청와대는 2주 만에 결정하나 좀 시간이 촉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성수님은 예산이 아니라 서두르니까 걱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은 쓰고 돈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서두른다. 왜?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지적이 나왔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본관에 있는 직무실하고 여민관하고 사실은 탁현민 비서관은 뛰면 30초라고 그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긴 말도 안 돼요. 그게 공중에서 재서 500m예요. 길 따라서 가면 그게 800-900m예요. 그거를 어떻게 30초에 뛰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민관 위층에 비서실장 위층에 대통령 직무실 말씀을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하시는데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건 거기에 1년에 며칠 근무하셨나요? 아니, 거기서 1년에 몇 시간 근무하셨나요? 그 사무실에서? 예,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근무하셨어요. 아유, 그거는 아니, 그거는 청와대가 아니 그렇게 그러면 그 대통령 직무실 뭐 이렇게 서류 검토하고 사인할 때 나오는 그 공간은 본관에 있는 직무실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화면은 일부러 연출한 자료 화면이에요? 전부? 아니 지금 그 본질을 빗나간 말씀이시고요. 예.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이 청와대의 비서동과 그 대통령의 집무실을 같은 건물에 넣는 재구조화. 예. 그거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거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동의하는데 지금 쟁점은 그게 아니라 용산으로 간다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2주 만에 결정을 하느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청와대 구조 자체가요. 사실상 조선 때 임금을 모시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남 의원님, 예.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해요. 예. 그러면 국민과 소통이 잘 되는 겁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국민과의 소통은 약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참모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이동이 보다 자유롭고 회의가 보다 편하게 잡힐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소통 공간이 되는 거죠. 대통령 직무실을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한다고 해도. 네. 그리고 지금 발표 내용 보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서 1층에 브리핑룸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미국과 같이 프레스룸을 수시로 찾는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은 언론과의 소통이죠. 최민희 의원님,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숨 소리가 너무 컸어요. 제가 한숨 쉬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지양하고 국민 직접 소통을 하는 방향을 튼 건 꽤 오래되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언론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방부의 위치나 특성상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상징적으로 탈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기는커녕 용산이 제2의 구중불궁거리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네. 저는 거꾸로 제도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정말 여야가 헌법 개정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거기서 사진은 찍지만 저기 앞에 대통령이 있어. 그렇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신적 교감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지금 청와대 앞에 바로 가도 본관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사실은. 안 보이죠. 예. 그리고 뭐랄까요? 이게 지금 계획 보면 그 앞에 어차피 반환되는 미군 기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서
이렇게 대통령 직무실이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2030년까지 집권하실 건가요? 용산공원은 2030년 돼야 완공됩니다. 아니, 완공의 문제고 일단 서둘러서 그 주변부터 정비를 하겠다는 그걸 어떻게 거잖아요. 서둘러서 해요? 자, 아니 지금 올해 하반기면은 한미연합사도 이제 이전에 가요. 평택으로. 그럼 올 하반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 취임하시고 그때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협조가 안 되네. 지금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이잖아요. 당선자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거 말고도요. 우선은 두 분이 만나셔야죠. 네, 예. 만나서. 사실은 지난번에 뭐 4시간 전에 결렬됐습니다만 이게 정작 그 회담이 성사되면 요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가장 핫 이슈가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용산 이전 그리고 예.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많아요. 이제 숙제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사실은 인사권 행사 여부죠. 그렇죠. 그 문제도 지난번에 중요하고. 감사위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는 보도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의견 절충이 된 것으로 보여요. 아주 누가 뭐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훌륭한 분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게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알짜배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용산 이전은 너무나 큰 뉴스고 큰 사람들의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이 용산 시대 말고 다른 일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일들. 아니, 그리고 당장에- 차릴 인사. 네,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예. 저는 산불 이후 대책도 어떻게 되는지 대단히 궁금한데 지금 나온 말씀은 정무직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인데 좀 아까 하는 총재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하는 총재는 처음 임기 시작한 게 2014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그런데 이분이 2018년에 다시 임명된 거예요. 네, 연임이 예, 4년 만에 이거는 연임이었습니다. 이제 여야가 비교적 이 사람이 독립성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하는 총재는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안 돼야 되는 자리죠.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연임시킴으로써 안정성을 강화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의원님이 하신 환경부 장관 김은경 지금 전 감옥에 장관이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환경부 장관이 감옥 가게 된 게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 일단은 건데 물러나라고 하고 안 물러나는 사람은 감사. 그 부분이에요. 했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그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는 다 모든 정부가 물러나라고 했는데 혹은 물러나고 혹은 안 물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뒷조사까지 할 정도 예, 그런 의심까지 받았고 자파척결 구호로 그런데 국정원이 움직여서 했죠. 예, 막 움직여서 크게 사회 문제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무직 자리는 임기를 보장한다. 이걸 그냥 원칙적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싹 물러난다.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안 정해놓고 임기를 두었으니 그러니까 예, 임기는 어디는 두고 의문스럽게 처리를 해온 거예요. 역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물러나는 사람은 자기 결단으로 물러나는 거지만 네. 안 물러나는 사람은 그냥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임기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근데 그중엔 개별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은 또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임기는 뭐 보장을 존중하는 게 정말 맞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실제 사례를 뜯어보면 그게 오히려 대단히 부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떤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전혀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국성장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만지는 돈이 30조예요. 그래요? 한국판 뉴딜 펀드라고 그래갖고. 근데 거기에 몇 달 전에 운영본부장 그 30조의 운영을 실제로 자금 배정을 뭐
주식에 얼마 할지 채권에 얼마 할지 주식을 하면 어디에 할지 아니면 벤처기업 투자에 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운영본부장이잖아요. 운영본부장 자리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정했던 사람이 흔히 이 금융계에서 얘기하는 게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운전면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금 운용을 하는 아주 최소한의 자격이에요.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 업무에 실제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을 운영본부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밀어붙이다가 이게 다행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발칵 뒤집어지니까 그만두긴 했는데 이번엔 또 사장을 바꾸겠다고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보다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검찰총장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검찰총장의 임기를 둔 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예,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켜져야 된다고 공개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의 경우에 그러면 정권의 어떤 바람막이로서의 역할을 했냐? 이 양반은 정권이 입김을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린 사람이에요. 정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를 미리 생각해서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후배 검사들이 하겠다는 수사도 막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건 오히려 임기제 취지에 어긋나죠. 근데요, 민주당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네. 불만 불만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은 여야로부터 다 욕먹으니까 네. 그럼 그만두는 게 맞죠. 아니죠. 중립을 잘 지키고 있네요. 네. 서로 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러는데. 용산시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 국민들은. 그런데 정작 인수위 저 여의도 사람들은 어떤 자리 누가 나가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치인과 정치인 주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치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참 MBK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민주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다가 지방선거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직 국민의힘이 지금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내정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방선거 체제로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에 지금 한 주 내지 한 주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이상은 못 끌 것 같고요. 이제 두 달도 안 남, 2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선거가. 두 달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방선거 치르기에. 예, 네. 그리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한편에 있고 예. 한편에서는 비대위를 흔들지 말아달라는, 그건 이재명 후보도 비대위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국회의원한테 돌렸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뭉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 늘 나오는데 이 얘기는 선거 끝나고 패한 쪽에서는 늘 나왔던 갈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네. 이게 한번 안정화될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갈등의 본질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는 지지자들의 우려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봉합될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선 지방의원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방의원들이 선출이 되잖아요. 네. 선거구 획정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네. 전혀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명세, 셀럽들, 아니 셀럽이라고 할 수 없죠. 그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늦게 정해져도 되는데 정치 신인들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는 네. 선거운동을 해야 될 자기 선거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문제 좀 시급한 것 같은데요. 시급하기도 하고 일단 이번에 정치 신인들이 분리한 게 맞는 것이 네. 대선이어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알릴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최기식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김용남 의원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에 가면 연예인이랍니다. 네. 워낙 많이 나오세요. B급 연예인. 아니요, 방송에 누구나 알아보는 A급 연예인은 못 되고요. B급 연예인. 김용남 의원님 그런데 아무튼 청와대 이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수위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주요 이슈가 뭔지 그런 얘기 좀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해주세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청와대 가서. 이전 문제는 윤한홍 의원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인수위원들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나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좀 여론도 수렴하고 이게 왜 그거는 좀 등한시하는지. 당선인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아니, 의원님이 좀 열심히 뛰세요. 그것도 의외의 상황이었어요. 당선인이 직접 한 것도. 네, 그럴까요? 네. 생소하죠. 그런 장면도. 생소했어요. 정치적 원의 시점 그 당내에서는 반응이 좋습니까? 당선인이 프레젠테이션이요? 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 그런 모습을 사실은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최민님이 좋은 김홍남 거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